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기술을 투자로 연결하는 주식 R&D랩입니다. 오늘은 조선기술주 가운데에서도 산업 패러다임을 움직일 수 있는 핵심 기업, 현대중공업, HJ중공업, 그리고 현대로템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선산업은 글로벌 해상 물류가 재편되고 고효율 친환경 선박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다시 구조적 성장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조선기술주 투자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포인터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세 기업의 최근 사업 추진성과와 주식시장에서의 이슈를 정리한 뒤 기술적 경쟁력과 성장 동력까지 정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중공업입니다. 올해 들어 조선업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흐름은 고사양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친환경 연료 기반 선박 주문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이 분야에서 업계 최상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3년 연속 수주 잔고가 약 1,050만 CGT 이상을 유지할 정도로 안정된 수주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특히 현대중공업의 엔진 기자재 진화가 주가 재평가의 핵심으로 지목됩니다. 기존 디젤 중심의 엔진에서 벗어나 MEGI, MELGIP 등 이중연료 추진체계 도입률을 높여가며 암모니아 수소 기반 선박용 엔진 개발도 양산 단계에 맞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업현금 흐름이 빠르게 개선되며 2025년 하반기 이후 실적이 가파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HJ중공업입니다. 이 기업은 오랫동안 방산기술 중심의 특수선 강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상선 중심의 포트폴리오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대형 제검리그, 해양구조물, 군함 분야의 고부가 프로젝트가 연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수익성 체력이 강화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업 전반에서 인력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HJ중공업은 특수선 군수선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가 협상력이 크고 프로젝트 수익률 변동폭이 작다는 점이 주가 하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진행 중인 친환경 추진체 도입과 스마트야드 고도화가 결합되면서 기술 기업에 가까운 성장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로템입니다. 일반적으로 방산철도 기업으로 분류되지만 최근 해양조선 시스템 분야로 기술 스펙트럼을 확장하며 조선산업 가치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중 무기체계, 해양 감시정찰 플랫폼, 함정 자동화 솔루션 같은 고정밀 전자기계 융합 기술은 조선산업이 고도화될수록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방산 부문에서는 KE 전차 장갑차 수출 확대가 실적 가시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함정용 추진체계와 감시 장비 관련 매출도 동반 성장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매출 구조가 글로벌 공급망과 직결돼 있어 실적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향후 23년간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모멘텀이 뚜렷합니다. 이제 세 기업의 기술을 비교하며 조선 기술주의 핵심 지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전통적인 조선 강자인 동시에 친환경 연료 전환의 기술적 중심축을 담당합니다. LNG 암모니아 수소 추진체 기술 경쟁력은 글로벌 선사들이 발주 조건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항목이면 현대중공업은 이 분야에서 정량적으로 가장 앞선 기술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HJ중공업은 특수선 군수선 중심의 고부가가치 기술 역량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현대로템은 조선 분야의 디지털 전자방산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 함정과 차세대 해양 플랫폼 시스템을 제공하며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정리하면 현대중공업은 기술 체질 개선과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가 맞물리며 중장기적으로 탄탄한 성장선을 그리고 있고 HJ중공업은 특수선 비중이 높아 경기 변동에 강한 구조를 유지하면서 해양 프로젝트 확대가 더해져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조선업의 시스템 전자화 흐름을 이끄는 기술 기업으로서 조선 밸류체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 기업은 서로 다른 기술 기반을 갖고 있지만 모두 조선 산업의 구조적 성장과 글로벌 해상 패러다임 변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포지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 기술주는 친환경 연료 전환 속도, 글로벌 운임 사이클, 국제 해사기구 규제 강화, 조선 인력 공급 문제 등의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세 기업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각각의 기술적 우위와 사업 안정성을 기반으로 재평가가 가능한 구조를 확보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술 중심의 투자 판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세 기업의 2025년도 사업 추진 성과, 핵심 주식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 포인트까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암모니아와 천연가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차세대 엔진 기술, 현대중공업이 어디까지 왔을까? 선박과 엔진 기술에서 아주 흥미롭고도 중요한 주제,
바로 암모니아와 천연가스를 함께 사용하는 혼합연료 엔진,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기업 현대중공업의 기술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에서 이 기술을 누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기술은 단순히 엔진 하나를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술은 암모니아와 천연가스라는 두 가지 연료를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 기술입니다. 여기에 연료를 고압으로 정확하게 분사하는 직분식 시스템, 즉 고압 직분식 연료 분사 장치가 핵심입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2100마력급 대형 엔진에 암모니아와 LNG를 함께 사용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연료들이 그냥 섞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비율로 정해진 압력으로 완벽한 타이밍에 분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모니아는 연소 온도가 낮고 쉽게 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정밀한 제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 선두 기업들과 비교해 볼까요? 독일의 만 에너지 솔루션즈는 이미 암모니아 전용 이중 연료 엔진을 설계했고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시제품을 시험 중입니다. 그들은 엔진 내의 압축비 조절, 분사 타이밍, 연료 혼합비 조정 등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 실린더 벽의 부식 방지 기술, 촉매 제어 기술, 그리고 배기 시스템과 연계된 녹스 저감 기술은 주목할 만합니다. 핀란드의 바르질라도 마찬가지로 암모니아 혼소 엔진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그들은 특히 모듈형 연료 공급 시스템과 소형 선박에 적합한 하이브리드 엔진을 중점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이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기통 엔진, 즉 여러 개의 실린더를 가진 대형 선박용 엔진의 암모니아와 LNG의 비율을 조절하며 성능 최적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고압 직분식 연료 분사 장치를 탑재하면서 암모니아의 점화, 어려움과 부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대중공업은 아직 상용화 단계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중대형 선박에 특화된 설계와 고압 직분 기술을 접목했다는 점에서 매우 경쟁력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두 기술을 가진 해외 기업들의 주식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먼저 만 에너지 솔루션즈는 아쉽게도 상장된 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독일의 거대 기업 지멘스의 자회사입니다. 따라서 만의 기술력이 상업적으로 성공하게 되면 지멘스의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멘스는 탈탄소 기술 투자 확대, 수소 기반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르질라는 핀란드 증시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주가는 2023년부터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약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IMO 환경 규제 강화와 함께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로 인해 재평가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기술이 시장에서 요구되는 방향, 즉 탄소 중립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주가는 단기 수익보다는 기술의 미래 가치와 정책 변화에 따라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개발하는 이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과연 얼마나 통할까요? 전 세계는 현재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업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며 IMO는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70% 이상 감축하겠다는 규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모니아는 매우 매력적인 대체 연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탄소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며 액화가 쉬워 선박용 연료로 적합합니다. 현재 글로벌 조선 시장은 크게 중국, 일본, 한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에서는 한국, 특히 현대중공업이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혼합연료 엔진과 고압 직분식 기술은 곧 대형 선박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현대중공업은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탄소 없는 엔진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공급자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현대중공업의 주가 전망을 간단히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은 암모니아, 수소, LNG 등 친환경 연료를 기반으로 한 엔진 기술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박 수주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IMO의 T3 규제, 그리고 EU 탄소세 도입 등 글로벌 정책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친환경 기술을 가진 조선사가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현대중공업이 향후 2에서 3년간 실적 개선과 수주 확대를 통해 주가 반등이 기대된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LNG, 암모니아 고압 직분식 엔진이 상용화되고 관련 선박 수주가 이어진다면 이는 주가에 직접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선박용 수소 저장 용기 및 연료 공급 시스템의 안전기준 개발이라는 다소 생소하지만 미래 친환경 조선 산업과 직결된 기술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수소를 배에 싣는 수준이 아니라 수소를 얼마나 안전하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운송할 것인가에 대한 고도의 기술력과 설계 노하우가 집약된 분야입니다. 지금부터 이 기술이 왜 중요한지, 누가 잘하고 있는지, 어느 기업이 투자 매력 있는지,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선두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수소 추진 선박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기체 및 액체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복합소재 저장용기 설계와 고압 연료 공급 배관 시스템 분야에서 빠르게 기술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은 LNG선에서 쌓은 극저온 화물창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액화수소 저장 탱크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은 IGF 코드 기반의 수소 연료 공급 모듈과 관련된 선급 인증을 획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일본의 카와사키 헤비 인더스트리즈가 세계 최초의 액화수소 운반선인 스이소 프론티어를 성공적으로 진수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노르웨이의 넬 하이드러전은 수소 연료 전지와 고압 기체 수소의 저장 및 공급 설비를 전 세계에 공급하며 기술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술 방향에서 국내는 선체의 저장 용기를 내장하는 통합 설계를 통해 구조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접근을 하고 있으며 해외는 대형 저장 탱크와 기계적 내구성 중심의 설계에 집중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누가 먼저 실외역에 적용하고 성급과 IMO 기준에 적합한 운항 사례를 축적하느냐가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해외 선두 기업들의 주식 동향입니다. 카와사키는 수소 운송선 실증 성공 이후 일본 내외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주가가 단기 급등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과 맞물려 정책 수혜주로 편입되며 평균 거래량이 2배 이상 증가했고 기관의 순매수세도 뚜렷했습니다. 반면 넬 하이드러전은 기술 기대감과 유럽 수소 인프라 정책에 힘입어 2021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 공급망 이슈와 시장 전체 조정 국면 속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글로벌 수소 프로젝트가 확대되면서 점진적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어 중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 번째는 국내외 대학들의 연구 동향입니다. 국내에서는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등에서 극저온 수소 저장 소재의 물성 연구와 선체 통합형 저장 시스템의 구조 해석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카이스트 청정에너지연구소에서는 IGF, IGC 코드 기반의 안전 설계 기법과 시뮬레이션 기반의 폭발 위험 예측 알고리즘 개발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MIT, 델프트 유니버시티 오브 테크놀로지, 토키오 인스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가 각각 소재, 시스템 설계, 공정 안전 관점에서 수소 선박용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면 이들 기관의 논문과 기술 보고서는 국제 성급 기준 수립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델프트는 수소 저장 용기와 연료 공급 배관의 파손 시나리오를 정량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구조 해석과 CFD 시뮬레이션으로 규명하여 실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구기관의 기술이 기업의 제품 상용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들 연구 성과가 곧 기술 밸류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선박용 수소 저장 및 연료 공급 시스템 시장은 초기 단계이지만 IMO의 2050년 탄소 중립 전략과 유럽연합의 친환경 선박 의무 도입 로드맵에 따라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수소 추진선 1000척 이상이 신규 건조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장 용기와 연료 공급 시스템 시장만도 약 50조 원 이상의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액체 수소 기반 저장 시스템은 기술 장벽이 높아 상위 5개 기업이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이며 이로 인해 해당 기술을 조기에 확보한 기업은 단가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됩니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선체 내 통합 설계 기술, 복합소재 제작 역량, 성급 인증 경험 등에서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조선 3사 중심의 모듈 수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수소선박 실증 클러스터와 IMO 대응 기술 로드맵이 구체화되면 기술 시장 제도 3박자를 모두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하신 주가 전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분야는 단기보다는 중장기 성장에 초점을 맞춘 기술 성장주 영역으로 판단됩니다. 수소 선박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은 현재는 매출 기여도가 미미하지만 기술 라이선스 수출, 선급 인증 기반의 제품 납품, 친환경 선박 수주 증가에 따라 향후 3에서 5년 안에 실적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IMO의 GHG 규제 강화는 2026년부터 2차 도입 단계로 진입하기 때문에 2025년 하반기부터는 기술 인증을 완료한 기업 위주로 수주가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초기 시장에서는 정책 지연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인증 지연 등의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기술력, 인증 현황, 고객사 확보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투자자라면 선박용 수소 저장 공급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면서 실제 선급 인증 및 실증 테스트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기업을 주목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2024에서 2025년 내에 실적 전환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선제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수소 기술에 올라탈 수 있는 초기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단지 친환경 트렌드가 아니라 조선업의 미래 생존 전략이자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성장성의 좌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전기기관차는 말 그대로 전기로 달리는 기차입니다. 이 전기로 달리는 기차의 심장은 추진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기술인데요. 여기에 속하는 게 전동기, 전력 변환 장치, 그리고 제어 장치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과 변속기, 컴퓨터가 합쳐진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로템은 이 세 가지 기술에서 모두 자체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진 시스템에 들어가는 전력 변환 장치는 고전압의 전기를 차량에서 쓸 수 있게 바꾸는 기술인데요. 이건 정말 정밀해야 하고 무엇보다 안전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해외 기업들과 비교해 볼까요? 지멘스는 독일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으로 고속열차 ICE 시리즈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이들은 이미 20년 넘게 전기 기관차의 추진 시스템을 상용화했고 유럽 전역에서 상용 운행 중입니다. 지멘스의 장점은 시스템 통합 능력과 안정성입니다. 프랑스의 알스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스톰은 TGV라는 고속열차로 유명하죠. 이들은 특히 최대 점착력 제어 기술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기차 바퀴가 레일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최대한의 힘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기술입니다. 반면 현대로템은 개별 위상 제어 알고리즘과 토크리플 저감 기술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차가 출발할 때나 정지할 때 울컥거리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전기 신호를 아주 정밀하게 조절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현대로템은 열 유동 해석이라고 불리는 냉각 성능 분석 기술도 강화했습니다. 기차는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기기에서 열이 많이 나는데 이 열을 효율적으로 식히지 못하면 고장이 나기 쉽죠. 로템은 부품의 위치를 정밀하게 설계해 냉각 성능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을 넘어 돈의 흐름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바로 주식 동향이죠. 먼저 지멘스. 지멘스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 2024년 한 해 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가가 상승한 이유 중 하나는 유럽연합의 친환경 철도 정책 덕분입니다. 유럽은 디젤 기관차를 줄이고 전기 기관차로 바꾸고 있는데요. 이때 기술 공급을 하는 지멘스는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게 됩니다. 알스톰은 프랑스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다소 부침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알스톰은 인도와 동유럽, 남미 시장에서 철도 인프라 수주를 늘리며 매출 다변화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이러한 주식 흐름은 기술력 외에도 해당 기업의 전략, 시장 다변화, 정부 정책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식은 단순히 기술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이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팔릴 수 있는지를 함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학계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런 고급 기술이 단지 회사 내부 개발만으로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대학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에서는 카이스트와 서울대, 한양대 등이 대표적인 연구기관입니다. 이들은 전기 추진 시스템의 제어 알고리즘, 회생 제동 기술, 전력 변환 효율 향상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이스트는 차량용 전력 변환 장치에서 고주파 기반의 고효율 기술을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MIT, 스탠포드, 그리고 스위스의 ETH 취리히가 전기 추진 시스템 연구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 대학은 특히 실험 장비와 시뮬레이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실제 산업체와 공동 연구를 많이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MIT는 실제 철도 차량을 대상으로 한 열 분석 및 파워 모듈 최적화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 제어 기술을 전기 기관차에 적용하는 연구도 활발합니다. 차량의 주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전력 공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제는 진짜 시장 얘기로 들어갑니다. 현대로템이 왜 지금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글로벌 시장이 얼마나 큰지 함께 보시죠. 세계 철도 시장은 매년 약 3에서 5%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친환경 모빌리티가 화두가 되면서 전기 기관차 수요는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기기관차 시장은 약 50조 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발도상국입니다. 아프리카, 동유럽, 남아시아 등은 기존의 디젤 기관차를 많이 썼는데 이제는 탄소 중립을 위해 전기 기관차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로템 같은 기업의 기술입니다. 현대로템은 2028년 이후 탄자니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동유럽 시장을 목표로 수출 준비 중입니다. 이는 단순히 열차를 파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 부품 교체, 기술 지원까지 포함된 패키지 수출입니다. 또한 전기기관차 기술은 향후 수소전기기관차, 트램, 고속철 등으로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로템이 기술 내재화를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현대로템의 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현재 현대로템의 주가는 탄탄한 기술 개발과 지속적인 실적 개선 덕분에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 부문과 레일 솔루션 부문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어 수익 구조도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고출력 전기 기관차의 기술 실증이 성공하고 수출 계약이 확정된다면 이는 주가의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2026년에서 2028년 사이에 아프리카나 동유럽 국가들과의 계약이 현실화되면 주가는 단기간에 3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기술의 내재화, 해외 수출 가능성, ESG 우수기업 인증, 그리고 글로벌 친환경 정책까지 이런 요소들이 모이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고출력 전기기관차 구동 플랫폼은 단순한 전기 차량이 아닙니다. 전력 변환, 추진, 제동, 종합 제어까지 철도의 두뇌와 심장을 모두 국산 기술로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전기기관차가 대세고 아프리카 동유럽은 새로 깔리는 철도마다 전기기관차를 원합니다. 2030년까지 250억 달러, 연 6.5% 성장하는 글로벌 시장. 현대로템은 이 판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수소전기 기관차까지 확장되는 이 플랫폼, 한국 철도 기술의 수출 2막을 여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기술이 미래 주가를 바꿉니다. 오늘은 현대로템의 전기 기관차 기술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술 비교, 주식 동향, 연구 동향, 글로벌 시장 분석, 주가 전망까지 폭넓게 다뤄보았습니다. 기술 하나가 어떻게 시장을 바꾸고 투자자의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조금은 감이 잡히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현대로템의 수소전기 기관차 개발과 관련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